안녕하세요. 책 읽는 은하수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에 요즘 꽃가루가 많아 알러지가 생겨서 목소리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세요.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행운은 반드시 아침에 찾아온다입니다. 마스노 슌묘 지음, 부유나 옮김, 세멘 파커스에서 펴냈습니다. 아침을 어떻게 여느냐에 따라 당신의 운명이 바뀐다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아침의 작은 성취가 온종일 자신감을 준다. 뭔가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성취감을 느끼는 기본 방법은 해야 할 일을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중국 당나라 시대에 살았던 조주종심이라는 선승의 이야기 중에 조주세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탄생한 일화를 소개하겠습니다. 한 수행승이 조주 선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수행할 때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런데 자네 아침은 먹었는가? 예, 먹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네가 사용한 바로를 씻으시게. 이 말을 듣고 수행승은 눈이 번쩍 뜨였다고 합니다. 밥을 먹었다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바로 사용한 그릇을 씻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해야 할 바로 그 일을 하면 됩니다. 수행의 요점은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수행은 그 순간에 해야 할 일을 해 나가는 것뿐이라고 이 일화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아침을 먹은 후에 그릇을 싱크대에 가져다 두기는 하지만 시간이 없네, 설거지는 저녁에 돌아와서 해야지 하며 뒷정리를 미뤄버리지 않습니까? 즉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채로 집을 나섭니다. 바쁜 현대인들은 대부분이 그럴 것입니다. 아침을 먹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형편인데 설거지까지 하라니요 하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뭔가 할 일을 남겨뒀다는 느낌은 집을 나온 후에도 계속 마음 한구석에 찜찜하게 걸려 있습니다. 설거지든 이불 정리든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아침의 성취감을 느껴보세요. 아침에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운은 준비된 마음에만 깃든다. 프랑스의 미생물학자 루이 파스테르가 한 말입니다. 봄이 오면 산과 들의 나무에 꽃이 핍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면 꽃망울이 터지죠. 하지만 모든 꽃망울이 똑같은 순간에 즉 동시에 터지지는 않습니다. 꽃을 피우기 위한 준비가 된 꽃망울만이 봄바람을 붙잡아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봄바람은 모든 나무에 똑같이 불어오지만 준비가 덜 된 꽃망울은 꽃을 피우지 못하지요. 다음에 불어올 바람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행운은 바로 이 봄바람과 무척 닮았습니다. 행운을 잡을 기회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찾아옵니다. 다만 그 기회를 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살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준비가 되어 있는가 되어 있지 않은가에 따라 차이가 생깁니다. 파스테르가 말한 준비된 마음도 바꿔 말하면 준비된 상태가 되겠지요. 몸과 마음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것이므로 몸과 마음이 함께 준비된 상태가 바로 행운을 부르는 조건입니다. 조신, 조식, 조심. 이 말은 몸을 정돈하면 호흡이 정돈되고 나아가 마음도 정돈된다는 뜻입니다. 몸을 정돈한다는 것은 몸가짐을 똑바로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행운을 붙잡을 준비입니다. 그 열쇠는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 바로 아침에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인 아침을 충실하게 채워 몸과 마음이 정돈된 상태로 그날 하루를 보내는 것이 다름 아닌 행운을 손에 넣을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하루하루가 쌓여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이 어떤 하루가 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를 바로 아침이 쥐고 있죠. 그러니 아침이야말로 거시적으로 볼 때 인생 전체를 좌우합니다. 아침은 몸의 피로가 말끔히 회복된 시간입니다. 집중력도 의욕도 체력도 넘쳐 흐르는 아침에는
밤과는 비교도 안 되게 좋은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밤에 1시간 이상 걸렸던 일도 아침이라면 10분 만에 해결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매일 아침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침은 하루 중 가장 효율이 좋은 시간입니다. 아침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은 일찍 일어나기입니다. 아침 시간 30분을 알차게 활용하는 것, 아침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인연입니다. 하루의 시작인 아침에 맺은 좋은 인연은 연쇄의 반응을 일으켜 도미노처럼 차례차례 좋은 결과를 불러옵니다. 스님은 좌선할 때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스님들이 좌선할 때 부처에 대해 생각하거나 지나온 세월과 앞으로 나아갈 미래에 대해 생각한다고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입니다. 지관타좌. 이 말은 그저 오로지 앉아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목적이 있어서 앉는 것이 아니라 앉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고 전부입니다. 앉아 있는 것 자체를 철저하게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앉아 있으면 마음속에 온갖 생각이 끌어오릅니다. 현대인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생각합니다. 불안에 떨거나 고민할 때도 있고 업무나 주위 사람에 대해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멍하니 있는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멍하니 있는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쉽게 메마르고 지치는 이유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유가 있고 가벼운 마음에 상쾌함과 온화함이 깃듭니다.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기운을 되찾아 상쾌해지고 온화해지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아침이라면 더없이 좋습니다. 그저 멍하니 바깥 풍경을 바라보세요. 아니면 방 안에 있는 그림이나 식물도 좋습니다.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멍하니 있는 시간을 마련해 상쾌하고 온화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5분 청소, 몸과 마음이 깨끗하고 상쾌해진다. 아침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바로 청소입니다. 세수할 시간도 없는데 청소를 하라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런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아마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청소에 대해 고정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일에는 거의 청소할 시간이 없으니 휴일에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수밖에. 보통 청소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그런 거창한 청소가 아닙니다. 딱 5분 만에 끝내는 청소입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은 현관, 화요일은 냉장고, 수요일은 화장대, 목요일은 욕조 같은 식입니다. 평일에 손이 닿지 못한 구역이 있다면 휴일에 청소하면 되겠지요. 그렇게 하면 일주일 동안 거의 대부분의 구역을 청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할 때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닦을 때는 닦는 일에만, 쓸어낼 때는 쓰는 일 자체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키는 선어가 있습니다. 일행 삼매. 삼매는 삼매경의 그 삼매입니다. 일삼매경, 놀이삼매경 할 때 사용하죠. 정신을 집중하고 몸과 마음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 한 가지 일을 행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하나의 대상을 철저하게 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청소는 단순히 그 장소를 깨끗하게 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자신의 마음에 묻은 얼룩이나 먼지를 털어내는 일과 직접 이어집니다. 그래서 청소가 먼저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청소 자체에 몰두해 보세요. 마음에 묻어있던 얼룩과 먼지도 사라집니다. 그 결과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상쾌해집니다. 마음이 정돈된다고 말해도 좋겠지요. 생활 공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마음을 정돈하는 대전제이기도 합니다. 어질러진 방에서 아무리 마음을 정돈해 본들 가능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아침 청소는 다름 아닌 마음을 정돈하는 작업입니다. 아침을 열기에 이보다 더 잘 어울리는 일이 또 있을까요? 10분 의자 좌선, 자세와 호흡을 정돈한다. 스님들에게 좌선은 수행의 핵심입니다. 수행 기간에는 아침이 밝아오기 전부터 효천 좌선이라 불리는 좌선을 하는 것이 정해진 일과입니다. 스님들은 좌선으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 깨끗하고 새로운 상태로 만든 후에 그날의 수행에 들어갑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하려는 아침 습관은 그저 단 10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 있는 것입니다. 딱 10분만 투자해 보세요. 마음을 맑고 가볍게 정돈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세를 정돈하고 호흡을 정돈하고 마음을 정돈한다.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깊이 얽혀 있습니다. 자세를 정돈하면 호흡이 정돈됩니다. 호흡이 정돈되면 마음이 정돈되지요. 일종의 선순환 관계입니다. 현관 정돈. 행운은 깔끔한 현관으로 들어온다. 현관은 집의 얼굴이라고들 합니다.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을 상상할 수 있듯이 집의 얼굴인 현관을 보면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이 투명하게 보입니다. 행운을 불러오고 싶다면 우선 현관부터 정돈해 보세요. 신지 않는 구두가 여러 켤레 나와 있거나 장바구니, 우산, 자전거 등이 어지럽게 놓여 있어 걸리적거리지는 않습니까? 집이 너무 좁거나 구조적인 문제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방법을 최대한 고민하여 현관을 상쾌하고 청결하게 정돈해 보세요. 현관은 아침에 집을 나설 때 배웅해주고 저녁에 제일 먼저 맞이해주는 공간입니다. 늘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다면 기분이 완전히 달라지겠지요. 매일 쓸고 닦을 필요도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현관을 깔끔하게 청소해두면 엉망진창이 되는 일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경전이나 좋은 글 필사하기, 마음의 흙탕물을 맑게 가라앉힌다. 문장을 손글씨로 쓰는 습관을 들이자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좀처럼 손으로 문장을 쓸 기회가 없습니다. 업무적인 연락을 손글씨 엽서로 보낼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아침 시간에 써보는 것은 어떨까요? 조금만 일찍 일어나서 글을 써보는 것입니다. 전문 작가가 쓴 잘 정돈된 글을 필사해 봅시다. 조간신문의 칼럼도 좋고 좋아하는 수필집의 한 꼭지도 좋습니다. 200자 원고지로 3장 정도만 쓴다고 생각하면 베껴 쓰는 데 시간이 그다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철저히 문장 수행을 쌓아온 칼럼니스트나 작가가 다듬고 다듬은 문장은 어휘도 풍부하고 단어의 사용도 적확합니다. 이렇게 잘 정돈된 문장을 베껴 쓰다 보면 틀림없이 여러분의 문장력이 좋아질 것입니다. 필사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에 하나씩 행운을 끌어당기는 행동들. 자연의 리듬을 느끼며 천천히 산책한다. 산책의 포인트는 너그러움입니다. 매일 아침 반드시 산책을 해야만 한다는 의무감이 생겨버리면 산책을 못한 날 마음의 부담, 즉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비가 내리는 날이나 산책할 마음이 전혀 안 드는 날은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너그러움을 가져야 합니다. 마음속에 묵혀둔 개운하지 않은 감정이나 고민을 해소해 줄 뿐만 아니라 괴로움과 마주하고 극복하는 노력에 필적하는 것. 그것이 산책이라고 인생의 선인은 말합니다. 산책은 전혀 새로운 하루하루를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먼저 인사를 건넨다. 아침 산책을 할 때는 물론이고 길을 걸을 때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먼저 인사를 건네어 보면 어떨까요?
인사받고 기분 나빠할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상대방도 인사를 되돌려주며 미소 지을 것입니다. 그 미소가 내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줄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선어가 있습니다. 화안. 부드러운 미소를 지은 표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불교에 무제칠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진 재물이 없고 깨달음을 얻지 못했어도 누구나 남에게 베풀 수 있는 7가지를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그 7가지 중 하나가 화안시, 즉 부드러운 미소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는 당신이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시련을 주는 동시에 그 시련을 견딜 수 있도록 빠져나올 길도 준비해 둔다. 여기서 말하는 빠져나올 길은 도망치는 길이 아니라 극복해내는 길입니다. 시련은 사람을 성장시켜주는 양식입니다. 시련을 극복하면 자신의 능력이 한 단계, 2단계 뛰어오릅니다. 지금 내가 힘들다는 것은 나에게 힘이 생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힘든 만큼 딱 그만큼씩 나는 힘이 세집니다. 항상 그런 마음가짐으로 지내면 하루 종일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아침에 맺은 좋은 인연의 연쇄작용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싫은 일이 닥쳐도 세상에 극복하지 못할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현대인은 물건을 지나치게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한번 손에 넣은 물건은 아까워서 버리질 못하죠. 이것은 인간의 천성이자 업보입니다. 그러니 집안에 물건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쌓입니다. 물건이 가득 차고 넘쳐 공간은 물론이고 마음까지 답답해진 사람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쓰레기와 마찬가지로 물건도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년째 입지 않은 옷들, 전혀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은 없어도 큰일 나지 않습니다. 계속 가지고 있다 해도 아마도 다시 입거나 사용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공간만 차지하는 사장품이죠. 이제 그런 물건들은 과감하게 떠나보내세요. 이런 선어가 있습니다. 방하착. 이 말은 버리고 완전히 버리라는 의미입니다. 물건이든 생각이든 버리고 비우고 손에서 놓을수록 마음은 풍요로워지고 상쾌해지고 아름다워집니다. 왜 버리지 못합니까? 그 물건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버리는 일은 집착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요즘 미니멀리스트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소유하지 않는 생활이 주목받고 있죠. 무소유는 선불교가 추구하는 생활 방식입니다. 마음을 풍요롭고 상쾌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방향으로 인생의 노를 저어보세요. 쓰레기든 물건이든 철저하게 분리하여 불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손에서 놓아보세요. 생활이 한결 밝고 가벼워집니다. 나 자신을 정성껏 바라보기에 가장 좋은 시간. 요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잠잘 때 스마트폰을 머리맡에 둡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손에 쥐고 잔다고 합니다. SNS, 게임, 인터넷 서핑 등 스마트폰으로 하는 일은 각자 다르겠지만 어찌되었든 스마트폰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중독 증상이 만연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이 스마트폰에 지배당한 듯합니다. 유럽이나 미국의 유명인들은 스마트폰의 부작용에 대해 누구보다 먼저 깨닫고 고민한 듯합니다. 유명인이 개최하는 파티에 가보면 참가자 전원이 파티장 입구에 스마트폰을 맡겨둡니다. 그것이 이미 규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파티의 목적은 말할 것도 없이 참가자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교류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도 때도 없이 스마트폰이 울린다면 당연히 지금 함께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는 데 문제가 생기겠지요. 파티장에서 스마트폰을 잠시 맡겨두는 규칙을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도입해 보면 어떨까요? 밤 10시가 되면 스마트폰을 멀리 치워두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알림이 울려도 절대 열어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긴급한 연락이 올지도 모르잖아요. 분명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요. 업무와 관련해 긴급한 사태가 벌어졌다거나 집안에 큰일이 생겼을 때는 연락을 받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그렇게 자주 일어나지 않고 만약 일어났다고 하면 전화가 몇 번이고 걸려올 것입니다. 예를 들어 5분 간격으로 2번 이상 전화가 걸려오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전화를 받으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보통 밤 10시 이후에 여러분은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합니까? SNS를 열어보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지 않은가요? 메신저를 열어보아도 지금 뭐 해? 이번 모임에 올 수 있어? 지난번에 같이 본 가방 샀어 같은 긴급하지 않은 용건이 대부분이지 않은가요? 모두 당장 대응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연락입니다. 다음날 답장에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메시지에 바로 답장을 안 보내면 친구들 사이에 끼지 못할 것 같아서 이렇게 끊임없이 메신저로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요. 24시간 누군가와 이어져 있고 싶은 것이 요즘 젊은 세대들의 특징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SNS를 통해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을 때 느끼는 안심은 진정한 안심이 아닙니다. 진정한 안심은 자신과 마주할 때만 생깁니다. 자신을 온전히 바라보며 진지하게 열심히 살아갈 때 안심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치워둔 밤 10시 이후의 시간은 조용히 자신과 마주하고 자신을 정성껏 바라보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밤 늦게까지 스마트폰에 신경 쓰느라 느긋하게 쉴 수 없다면 상쾌한 아침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10시 이후 스마트폰을 잠시 치워둔다를 꼭 실천해 보세요. 스마트폰 대신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보내십시오. 아침을 여유롭게 보내려면 초등학생을 흉내내자. 제가 어렸을 때는 잠들기 전에 반드시 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 의식이란 다음날 학교에 입고 갈 옷, 수업에 사용할 교과서와 노트, 숙제 등을 완벽히 준비해 놓는 일입니다. 그때만 해도 옷을 머리맡에 두고 자는 아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내일 학교 갈 준비를 해둬야지 하고 잔소리를 해야 했던 일이 언제부터인가 습관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말하지 않아도 준비를 하게 된 것이지요. 준비를 잘 해두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곧바로 옷을 갈아입을 수 있고 준비물을 빠뜨리는 일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유비무환입니다. 그런데 성인이 된 후에는 밤에 다음날 아침 준비를 잘 안 합니다. 대부분 아침이 되어서야 입고 갈 옷을 고르고 업무에 필요한 물건, 지갑, 교통카드, 휴대전화 등을 체크하지요. 그래서 곤란한 일이 벌어진 날은 없었는지 떠올려 보세요. 입고 가려던 옷에 단추가 떨어진 걸 뒤늦게 발견하고 다시 옷을 고르느라 애먹었던 일이 있었지.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나와서 되돌아갔었어. 하마터면 지각할 뻔했지. 등등 이런 괴로운 기억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지각하지 않을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동동거리며 회사에 뛰어들어간 날에는 업무도 여유로운 마음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초조한 마음이 계속되면 실수를 하거나 해야 할 일을 할 수 없는 결과도 생깁니다. 하루의 출발점인 아침에 생긴 초조함은 온종일 영향을 미칩니다. 미야자키 에키오 선생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은 흉내를 내야 한다. 배움은 흉내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루를 흉내내면 하루의 흉내로 끝난다. 이틀을 흉내내고 더 이상 흉내내지 않으면 이틀의 흉내로 그친다. 그러나 평생을 흉내내면 흉내가 진짜가 된다. 부디 열심히 초등학생 흉내를 내보세요. 여유로운 아침이 시작됩니다. 작은 일에 정성을 기울이는 사람은 큰 일도 정성껏 한다.
식사 준비를 하는 일도 수행입니다. 도겐 선승은 식사 준비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해야 할 일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일에 정성을 담아보는 습관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샐러드를 만들 때도 나물을 무칠 때도 정성스럽게 마음을 담아 만듭니다. 적당히 빨리빨리 만들지 않습니다. 정성을 담아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 그 마음은 다양한 다른 일에도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정성을 담아 식사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정성을 담아 인사를 하고 정성을 담아 일을 하고 정성을 담아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사람의 행동에는 좋든 나쁘든 일관성이 있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를 적당히 하는 사람이 정반대로 업무는 정성을 담아 최선을 다할까요? 작고 사소한 일에 정성을 담아내는 사람은 어떤 일에도 정성을 담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작은 일을 대충 하는 사람은 모든 일을 대충 합니다. 이것은 무척 중요한 문제입니다. 잠을 푹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몸도 가볍고 기분도 좋습니다. 쾌적한 수면이야말로 좋은 아침을 맞이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쾌적하게 숙면할 수 있을까요? 숙면은 안정된 마음, 온화한 마음으로 이불 속에 들어가는 데서 시작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30분 동안 마음을 안정시키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매일 잠들기 전에 정해진 일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른바 루틴을 정해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루틴한 일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실행하면 항상 마음이 안정되고 온화해집니다. 잠들기 전 30분 동안 할 행동을 루틴으로 정해두고 빼먹지 않고 실행해 보세요. 자신이 정말로 기분 좋다고 느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좋아하는 화가의 작품집을 본다. 편안하게 앉아 밤하늘을 바라본다. 간단히 스트레칭을 한다. 좋아하는 향초를 켜고 그 향기를 맡으며 조용한 시간을 보낸다. 약간의 술을 즐긴다. 이렇게 루틴을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듭니다. 분명 편안하게 잠들고 상쾌하게 아침을 맞이할 것입니다. 마음이 가장 불안해지는 시간은 언제인가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밤 혹은 혼자 있을 때라고 대답합니다. 낮에는 업무도 바쁘고 이런저런 일이 많아 불안이 마음을 파고들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쁜 일에서 해방되는 순간에 주로 밤 시간이 되면 마음속에서 불안이 고개를 듭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점점 더 괴로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잠들지 못하는 밤으로 돌입하게 되지요. 하지만 불안은 결국 무엇인가요? 그 답을 가르쳐주는 일화를 소개합니다. 달마 안심. 선종을 창시한 달마 대사와 제2대조 해가 대사 사이의 문답에서 유래한 말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행을 하던 해가는 마음에서 불안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수행을 하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하던 해가는 스승인 달마대사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불안해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불안을 없앨 수는 없을까요? 달마대사가 대답합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일단 네 불안을 여기에 가지고 오거라. 그러면 내가 바로 불안을 없애고 안심시켜 주겠다. 해가는 스승의 말을 따라 필사적으로 불안을 찾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해가는 솔직히 그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듣고 달마대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네 불안은 사라졌다. 이제 안심하겠구나. 불안을 찾을 수 없는 이유는 불안의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마음이 마음대로 만들어낸 것일 뿐이죠. 그러니 애초에 불안으로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